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오늘 테슬라만 유독 하락을 했어요. 오늘 장이 매우 좋았는데 테슬라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왜 테슬라만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올해 한 가지 걱정사항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가 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어느덧 6,000선을 넘어서 6,100선에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무려 오늘 1.4%나 상승을 하면서 2만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미국 증시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국채를 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최근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보여주었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국채의 매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오늘 뚝 떨어졌어요. 65불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큰 긴장을 불러왔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끝나면서 3대 지수가 급반등세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나 무력 개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을 했었고, 이란에게 엄중하게 공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는 지난 주말간 2주 안에 미국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개입을 바로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란 내 핵시설 공격이 성공하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1시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이 성사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양국이 휴전에 들어갔음을 공식 확인을 해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먼저 선방을 날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휴전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유가가 크게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너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들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어제 장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죠. 8.23% 상승을 하면서 오늘 충분히 기술적인 하락으로 쉬어갈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중국 판매량을 들 수 있겠어요. 어제 화요일장에 그 하락에 중국 판매량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판매량은 13만 8천 대 수준이었어요. 그 전주가 죄송합니다. 13,800대예요. 그 전주가 15,500대가 나왔었으니까 지난주 대비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20% 정도 낮은 판매량을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이 보라색 막대가 이렇게 2만 대 수준까지 치솟을 줄 알았는데 외려 13,800대밖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테슬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이 좀 떨어지면서 전분기 대비로나 전년 대비로나 이번 2분기 판매량이 지금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2분기 중국은 12주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11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두색 막대보다도 낮고요. 전분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란색 막대보다도 낮아요. 특히 전분기였던 1분기가 거의 역대 최저 판매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올해 연간 통계로도 2024년 대비 7.6%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올해 이미 절반 정도가 지나간 가운데 자, 아직까지 2024년의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Y와 모델 3와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내부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6월 달에 테슬라 판매량이 유럽 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스페인에서의 배터리 EV 판매량을 브랜드별로 차이를 보자고 하면은 테슬라는 6월 들어서 판매량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1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BYD보다도 훨씬 더 앞선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비 판매량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의 배터리 EV 누계 판매량으로만 보자라고 하면 테슬라는 여전히 유럽 내 1위 카메이커에 등극한 모습이에요. 2등은 폭스바겐이고 3등이 르노 정도가 되네요. 테슬라는 현재까지 유럽 누계 판매량이 약 한 130만 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폭스바겐은 아직 1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올해 테슬라의 판매량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월 달에 예상했던 2025년 연간 테슬라의 판매량은 167만 대 수준이었어요. 이 167만 대도 전년이라고 볼 수 있는 2024년의 판매량보다도 약 12만 대 정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2024년 판매량이 179만 대였거든요. 자, 근데 어제 올린 X에 보면 이 167만 대도 어렵겠다. 160만 대도 달성하기 힘들겠다. 167만 대에서 160만 대 이하로 목표 수치를 낮춰버렸어요.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도 168만 대인데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관들의 컨센서스인 168만 대도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기존이 167만 대를 따라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도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판매는 좀 미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와 로보택시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최고의 사업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판매량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색다른 국면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범시킴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테슬라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실로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의 메인 X 계정에 테슬라 관련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 포스팅이 대문에 계속해서 실리고 있어요. 테슬라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로이터의 하나의 기사도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로이터 기사 제목에 리모틀리 컨트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원격 제어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는 차량을 원격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리미테이션 즉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가 실제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원격 제어할 것이라는 듯한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어제도 제가 바이두와 테슬라를 비교를 해드렸듯이 바이두는 실제로 원격 제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상황실에는 이러한 원격 제어를 위한 핸들이라든지 페달이 없어요. 실제로 원격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웨이모의 기사를 보면 로보택시가 운영되는 모든 순간에 테슬라는 원격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기사를 왜 퍼나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러한 모니터링 팀은 웨이모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테슬라는 원격 제어를 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 점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원격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테슬라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라이더 센서에 의존하지 않고 비전 기반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인지하고 사고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격 제어팀이 필요하지 않아요. 테슬라 AI 팀도 웨이모를 의식한 듯한 X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모자가 없어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 웨이모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는 차량 상단에 거추장스러운 라이더 센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재무 담당 부사장인 팔라니에 따르면 로보택시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로보택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러한 테슬라 주간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는 주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아무튼 로보택시는 성공적으로 지금 출범한 것 같아요. 서요 메리님이 이틀 동안 로보택시를 총 20회나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 154km를 36시간 동안 오스틴 시내 곳곳을 누볐다라고 해요. 자, 이 시간 동안 아무런 개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도 없었다라고 해요. 모든 주행이 순조롭고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앱도 정말 훌륭했다라고 해요. 다만 한 가지 팁을 준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 앱에서 지도상의 손가락으로 픽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로보택시가 자신을 태우러 올 때 이 픽업 장소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더욱더 훌륭한 로보택시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테슬라의 확장성에 있겠습니다. 자, 고추장스러운 이런 웨이모와는 다르게 테슬라는 라이다 센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미국 내 보급된 테슬라의 차량들이 OTA 업데이트 한 번만으로 바로 로보택시로 둔갑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알려주기를 Don't have to be in Austin to try 로보택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보택시 승차를 위해서 굳이 오스틴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루에 3.33불이면 자신의 테슬라로 로보택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FSD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테슬라 로보택시를 한 번 탈 때 지금 4.2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루 3.33불만 내면 무제한으로 로보택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에 크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라이다나 레이더 선세에 의존하지 않고 이 비전과 엔드투엔드 AI 기술만으로 로보택시 사업 영역을 지배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미 미국 내에는 테슬라가 200만 대가 넘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만이라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년에 100만 대의 로보택시 플릿 군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이버캡도 생산이 되고요. 기존의 모델 Y용 로보택시도 계속 생산이 될 거예요. 만약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생산된 로보택시를 판매하지 않고요. 생산된 모델 Y를 판매하지 않고 로보택시 플릿에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사업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론의 전망대로 내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0만 대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최소한 600불 이상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연간 판매량 목표를 낮추더라도 출하량 기준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요. 로보택시의 수입이 충분히 커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소요 메리님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I don't think a report has ever mattered less. 자, 이제 일주일 뒤면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 레포트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7월 2일 정도로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본인이 로보택시를 30회 이상 타보니까 이제 이러한 인도량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로보택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이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되겠어요.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충분히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레포트의 메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분기 마감 레포트를 보면 테슬라의 모델별 생산량과 인도량, 그리고 최근에는 ESS 메가팩 실적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죠. 자, 7월 2일에는 로보택시가 몇 대 보급이 되었다 이런 발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면 3분기, 늦으면 내년 초순부터는 ESS 메가팩 실적과 같은 주석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규모도 이 레포트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6월달 호재가 끝난 건 아니에요. 6월 28일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신규 차종이 고객에게 인도가 될 때 자율 배송이 된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고객의 테슬라의 생산이 끝마쳐지면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인도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사스 공장에서 자기 집 앞까지 차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자, 이 광경이 뉴스에 크게 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테슬라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